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애니를 리뷰하면서 역사를 재미지게 즐기는 시간, 역사를 보다입니다. 역사를 보다 첫 작품은 바로 2020년작 NHK의 59번째 대하 드라마 기린이 온다입니다. 기린이 온다는 일본의 유다, 일본에서 배신자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인 아케츠 미츠히데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본 생고쿠 시대 통일의 코앞까지 간 인물 오다 노부나가. 그런 노부나가를 죽인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사천왕 중 하나인 아케츠 미츠히데입니다. 아케츠 미츠히데는 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을까요? 이 역사적 궁금증이 바로 이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전국시대의 핵심인 전국 3연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부 등장할 정도로 전국시대 주요 인물을 포함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주요 인물만 캐스팅을 소개하자면 국내에 개봉했던 신 고질라의 내한까지 한 주연 배우 하세가와 히로키가 주인공 아케츠 미츠히데를, 늑대아이, 괴물의 아이에서 목소리 연기와 모두 총력자야의 주연이었던 소메타니 쇼타가 오다 노부나가를, 내 동년배는 다 아는 일본 영화 전차난과 20세기 소년의 사사키 쿠라노스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연기합니다. 그럼 기린이 온다를 보면서 생각나거나 느꼈던 점을 하나씩 짚어보며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린은 한중일 골고루 잘 알려진 상상의 동물로 풀과 벌레도 안 밟을 정도로 살생을 안 하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성인이 태어나거나 평화로운 시대에만 나타난다는 신수죠. 아케츠 미츠히데는 전쟁과 살생이 일반적인 전국 시대에 기린이 올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실 아케츠 미츠히데의 젊은 시절 사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이토 도산의 가신이었다는 가설이 유력한데요. 그렇다고 하기엔 사이토 도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투, 그의 아들 사이토 요시타츠의 반란에도 그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역사학자들은 아케츠 미츠히데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를 채택한 이 드라마에서도 아케츠 미츠히데는 아들 요시타츠와 나이도 비슷한 친구이며 사이토 도산의 가신이지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4화에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합니다. 혹자는 생고쿠 시대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어린 7살부터 역사에 등장하고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꽤나 일찍 등장합니다. 첫 등장부터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인질로 잡혀 어머니를 다시 볼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니 두견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는 이때부터 시작했구나 싶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테루는 13대 쇼군으로 거모 쇼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검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역대 무로마치 막부 쇼군 중에서도 가장 무사다운 인물로 평가받으며 마지막도 많은 검을 쓰며 끝까지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끝내 여러 명이 다다미를 방패 삼아 감싸서 겨우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최후를 멋지게 묘사하였습니다. 아시카가 요시테루를 모시던 미츠부치 후지히데는 쇼군을 배신한 동생과는 달리 끝까지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때 남기는 대사가 아주 멋집니다. 버려진 꽃에도 한 번은 피어 보였다는 긍지가 있다. 물론 실제 역사는 이때 죽지 않고 결국 오다 노부나가 측에 항복한 듯 합니다. 이때 인기가 이어졌는지 전국 무쌍 5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선 임진왜란의 주범으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지만 일본에선 일반 백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시대의 영웅에게 패배하여 정권이 무너진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의 말년은 병크로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도 성공을 위해선 글을 알아야 한다며 글 공부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 체면과 자존심도 버리는 그의 모습은 고증으로서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숭이같이 생겼다는 사료와 실제로 별명이 원숭이였을 정도로 대부분 드라마에서 유쾌하고 사교적인 인물로 나오는데요. 기린이 온다는 결국 아케츠 미츠히데를 죽이는 인물로서 그 무서운 속내를 품은 무시무시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전작에서 꽤나 밝은 연기도 많이 보여줬던 사사키 쿠라노스케의 무시무시한 연기력은 감탄이 나올 정도였고 실로 무서웠습니다. 소메타니 쇼타의 오다 노부나가는 저 또한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듯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조격인 인물로 일본에서는 조조 이상의 군웅인데 대부분 풍채 좋고 길쭉길쭉 시원한 인상의 배우들이 연기하였습니다. 소메타니 쇼타는 마왕이라 불렸던 오다 노부나가엔 어울리지 않은 마르고 둥근 인상의 배우입니다. 저는 그래도 장군을 연기하는 인물이라면 풍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아이돌형 빼빼마른 남자 배우들이 장군이나 무사를 연기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소메타니 쇼타도 비슷하게 아쉬움이 컸습니다. 캐릭터성 자체도 아쉬웠는데요. 오다 노부나가의 별명이 오아리의 멍청이인데 역사적인 결과로 보자면 그 시대 통념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굉장히 개혁적인 사상의 인물이어서 멍청이라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를 멍청이 그 자체로 해석한 듯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순수한 바보로 나옵니다. 다만 NHK 대하 드라마의 특징으로 주변 거물급 인물을 주인공에 비해 좀 부족하게 설정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점이 반영된 듯합니다. 예를 들어 다케다 신겐의 군사 야마모토 간스케가 주인공인 풍림화산 드라마에선 주인공인 간스케가 마초 캐릭터를 가져가고 일반의 작품에선 마초인 신겐이 조금 더 신중한 캐릭터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오다 노부나가도 뜻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아케츠 미츠히데가 제거해야 할 문제거리로서 캐릭터가 꾸며진 느낌입니다. 그렇다 해도 캐릭터성을 떠나 소메타니 쇼타의 과장된 연기는 다른 배우들의 연기력에 비해 많이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는 결국 저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앞서 이야기한 미츠부치 후지히데의 동생 호소카와 후지타카입니다. 처음엔 쇼군 가문의 출신으로 쇼군 옹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더니 바로 오다 노부나가로 갈아타고 그 와중에 또 아케치와는 사돈도 맺고 노부나가가 죽으면서 자연스레 히데요시, 이에야스까지 모두 모시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일본에선 처세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미움 안 받고 꾸준히 인정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는지 결국 한 가문의 시조가 되는 인물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에도 신라, 양길, 궁예, 견훤, 왕건 모두를 왔다 갔다 하며 인정받은 공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가히 버금가네요. 문학의 소질도 있고 황소도 맨손으로 잡았다 할 정도로 무사적인 기질도 충만한 사기캐로 어찌 보면 현대 직장인들에게 모범적인 롤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린이 온다 리뷰는 2부로 나누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아케츠 미츠히데라는 인물과 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 드라마 총평을 하며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도끼로 팍팍.